그의 사상을 되새기며 오늘날 경제 정책을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많이 들어봤을 국부론은 경제학의 기초를 세운 위대한 저서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는 이 책을 쓰면서 어떤 고민을 했을까? 그는 단순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설명하려던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이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가 이 책을 집필하기까지 그가 품었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애덤 스미스가 살았던 18세기 유럽은 중상주의가 경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당시 국가들은 금과 은을 최대한 많이 축적하는 것이 부를 증가시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역을 엄격히 통제하고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스미스는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킨다고 보았다. 그는 국가의 부는 단순히 보유한 금과 은의 양이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금과 은은 정보와 기술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자원을 획득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무역을 통제하고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과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규제는 국가 간 경제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18세기 중상주의 시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스미스가 경계했던 보호주의의 부작용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그렇다면 스미스는 무엇이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했을까? 그는 자유시장과 분업을 핵심 개념으로 내세웠다. 시장에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하고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전체적인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으며 개개인의 이기심이 전체 사회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그의 주장은 지금도 유효할까?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는 여전히 현대 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물론 스미스가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만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 그는 정부가 교육, 공공인프라,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그의 사상은 단순한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효율적인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는데 그중 하나가 차에 관한 사례이다. 그는 차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며 시장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었다. 차의 가격이 단순히 원재료 비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유통비용, 관세,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차와 같은 사치제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또한 스미스는 특정한 제품이 희소할수록 가격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곡물법이 있다. 곡물법은 국내 생산자와 지주 귀족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외국산 곡물에 대한 높은 관세와 수입 제한을 부과했다. 1815년 법은 국내 곡물 가격이 쿼터당 80실링에 도달할 때까지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법의 결과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국 대중의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제조업 및 다른 경제 부문의 성장을 저해했다. 이에 따라 도시 노동자들과 산업가들은 반대 운동을 벌였고 결국 1846년 로버트 필 총리에 의해 폐지되었다. 경제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영국이 자유무역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평가한다. 최근에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보호무역적인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과 같은 법안은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스미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곡물 시장을 보면 스미스의 이론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면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 반면 기술 발전과 무역 자유화로 생산성과 유통이 개선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스미스는 곡물법이 이러한 자연스러운 시장 조정 과정을 방해한다고 보았으며 자유로운 곡물 무역이 기근을 예방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며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는 스미스의 이론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례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국가의 부가 어떻게 생성되고 증가하는지를 설명하려 했다. 그는 금과 은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이는 것이 진정한 국부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자유로운 시장과 분업이 필수적이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곡물 사례를 통해 우리는 그의 이론이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현실 경제에서도 작동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 유통, 비용,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하는 것처럼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메커니즘이야말로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스미스는 강조했다. 지금 우리는 스미스가 살던 시대와는 또 다른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그의 고민과 사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자유시장, 경쟁, 효율성의 원칙은 현대 경제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며
그가 제시한 경제적 원칙은 시대를 초월해 적용될 수 있다. 그의 사상을 되새기며 오늘날 경제 정책을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